여러분, 이런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첫째, 내 말에 그건 아니지 하며 반박부터 하고 보는 사람. 둘째,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 셋째, 내 말을 끊고 자기 말부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져서 다시 말하기 싫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가 이런 말을 자주 쓴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말하는 법을 바꾸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좋아지는데요. 오늘 사회성 없는 사람들의 말투 6가지를 함께 알아보고 잘 소통하는 대화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런데 난 말야. 내 생각에 그건 말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꼭 들어줘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 생각에 그건 말야. 그런데 나는 말야.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얘기로 끌어옵니다. 친구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축구 선수가 되려고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갑자기 말을 끊고는 자기 이야기로 전환하는 겁니다. 나도 전에 축구하려고 했는데 다른 걸 더 잘하는 바람에 그만뒀잖아. 또 대화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기 얘기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팠거나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 지금은 다 나았어? 여행 잘 갔다 왔어? 전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겪었던 억울한 일이나 맛집에 다녀왔던 얘기 등 자기 얘기만 해요. 대화 내용의 95%가 자기 얘기예요. 인성이 나쁜 친구는 아닌데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아요. 대화라는 건 서로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요.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어느 타이밍에 끊고 내 얘기를 하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지루해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입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대화는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서로 주고받는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면 인간관계가 훨씬 바람직해질 겁니다. 두 번째, 리액션 반응을 잘 못합니다. 아, 네. 아, 진짜요? 상대와 대화할 때 리액션만 잘해도 대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리액션은 이야기할 때 맞장구를 해주거나 공감하는 표정을 짓거나 또는 손짓 같은 동작도 포함됩니다.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이런 리액션을 못합니다. 아무런 리액션이 없으면 내 말을 듣고 있기는 한 건가,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데 무반응이거나 아주 소극적인 반응만 하면 대화를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리액션 반응은 대화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부분은 친밀한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스마트폰만 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응하는 겁니다. 아, 내 얘기 듣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에 기분이 상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중에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할 때 적절하게 반응할 줄 모릅니다. 표정 변화도 없고 완전히 묵묵부답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리액션을 하기는 하는데 이른바 영혼 없이 하는 경우도 사회성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인 30대 여성은 평소 반응할 때 무표정으로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같은 말만 계속해서 대답했는데요. 때문에 주변에서 영혼 좀 다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혼 없이 같은 리액션만 하는 걸 알아채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하는 게 따분하고 관심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리액션을 잘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심리학에 미러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대화 미러링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끝을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오,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군요. 네, 재미있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아, 또 보고 싶으시군요?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면 반응도 잘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면 이런 리액션은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상대방의 말에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거보다는 말야. 상대방의 말에 팩트를 말하며 내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과는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기분 나쁘고 피곤해집니다. 요즘에 MBTI가 많이 알려지면서 나는 T야 라는 말로 예의 없는 태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T여서가 아니라 사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솔직하게 팩트를 말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예의 없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팩트로 반박해서 알려주는 게 좋다는 분들은 그래야 상대방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말하면 열심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칠 점이 있는 경우도 담백하게 말해주면 잘 개선하고요. 상황에 따라 팩트로 말해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면 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사회성 없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스타일옷은 안 입잖아? 그 회사는 학점이 높아야 하는데 네 학점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 자신은 뒤끝 없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또는 그거보다는 말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운이 빠지고 대화를 더 이상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투를 쓰는 본인은 사람들이 왜 자신과 대화하는 걸 꺼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것 말야 라는 말투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숲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너만 힘드냐? 난 더 힘들어. 살다 보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기만 해도 좀 살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너무 힘드네요. 야, 너만 힘드냐? 난 더 힘들어. 죽겠어, 정말. 자기가 항상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성 없는 사람들은 공감이나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자기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되려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공감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지만 공감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Q, 즉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은 감정에 무디고 자기 감정에 소홀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서툴러 고립될 수 있죠. 공감 능력이 없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앞의 대화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선배님, 저 요새 회사 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너무 힘드네요. 내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네.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힘들어하는 상대방에게 공감을 해준다고 힘내 하고 말하는데요. 솔직히 이 말에 힘이 나지는 않습니다. 힘이 들어서 힘이 안 나는 건데 이런 말은 맥이 빠집니다. 공감하면서 위로해주고 싶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따라해 보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 진짜 힘들구나. 공감 능력 제로인 사람에게 이렇게 공감을 보여주세요. 5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빡빡 우깁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경험이 다양한데 다른 의견은 묵살합니다. 가끔 자기 의견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댑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각이 틀려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남 탓을 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합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늘 다른 회원들의 단점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회원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사실만 말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예민하게 그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들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듣더라도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대화는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화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6번째,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합니다. 그걸 할 수 있겠어? 아직까지 그것도 몰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로 상대방의 노력을 함부로 깎아내립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시부터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독하게 당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 독하게 시집살이 시킨다고 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비꼬듯 무시하며 말합니다. 잘해봐. 어차피 안 되겠지만. 듣는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격해지고 기분이 상합니다. 친한 사이라서 편하게 말한 거라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죠. 친한 사이에서 농담이라고 하면서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온 날에 너 그 머리 돈 주고 한 거 아니지? 또는 새 옷을 차려입고 나가면 그런 옷을 입다니 완전 패션 모델인 줄 알았네. 이렇게 농담이라면서 상대방을 비하합니다. 언뜻 보면 위트 있어 보이지만 농담은 듣는 사람이 재미있을 때 농담인 겁니다. 이 경우는 사회성 없는 사람이 상대의 감정과 반응에는 관심 없이 자기 말만 하는 무례한 경우입니다. 사람들과 물 흐르듯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듣고 리액션을 잘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화에서 리액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와, 그랬구나. 난 몰랐네. 하며 상대방의 흥을 돋우고 그로 인해 대화는 훨씬 즐거워집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 굳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거나 화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면 됩니다. 2번째, 친절한 말투를 씁니다. 대화하면서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팩트만을 말하는 것보다 친절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따지듯이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확실히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대화가 경직되고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친절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해? 같이 해결해 볼래? 따지지 않고 의견을 나눕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의견과 달라도 일단 동의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견이 다른 것을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대화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럴 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한마디로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 맥락을 잘 파악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핵심이 그게 아닌데, 응?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인데요.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갑자기 해서 흐름을 깨버립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대화 주제가 왠지 아쉽게 느껴질 때는 자기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털어놓아 더 깊은 대화로 이끌기도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맥락을 파악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나 중심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인생을 응원하며 책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